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하늘 아래에서 오랜 침묵을 깨뜨린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의 진원지는 바로 경기도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까지 어떤 공식 언론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파급력이 엄청난 이 사건을 도대체 누가 왜 숨기고 있는 걸까요?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북측 지역에서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철조망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 쉬며 자유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북한의 추격조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달아나는 병사에게 쏟아지는 것은 단지 빗방울이 아니라 총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한 쪽의 경계초소에서 상황이 포착됩니다. 파주에 주둔 중인 대한민국 육군 제25사단의 병사들이 즉각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 순간 밤하늘을 갈라놓는 총성이 들렸습니다. 북한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향해 발포했고 우리 측도 대응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남북한의 총성이 교차한 순간 1953년 정전 이후 유지되어 온 긴장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경고사격이 아니라 실제 교전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총탄으로부터 도망치는 한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은 곧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단 한 사람의 탈출로 시작됐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큽니다. 북한군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으로 향했다는 것은 체제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더욱이 그 추격조가 남측을 향해 사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아직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 당국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총격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구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감추려는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생한 군사분계선상의 귀순 사건이자 첫 번째 교전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즉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가올 외교적 이벤트 때문일까요? 최근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비공식 접촉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북한 간에 총격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공개된다면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단순히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단단한 벽이 아닙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이제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고 남한의 자유를 향해 총알을 뚫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체제의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총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군 관계자들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새벽에 들린 총성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밤에 갑자기 총성이 몇 발 들렸고 군용 트럭이 급히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숨기느냐고. 이 총격자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남북의 대치가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자 평화라는 단어 뒤에 감춰진 냉혹한 진실의 폭로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논리 속에 묻혀있던 군사의 현실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북한군 병사가 있습니다. 그는 총탄을 피해 철조망을 넘어섰고 자유의 땅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병사들이었고 그 병사들은 대한민국의 군기와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체제의 본질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침묵 속에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총성이 울렸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사건의 무대가 된 파주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 남짓한 거리지만 이곳은 여전히 냉전의 공기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철조망 너머로는 지뢰지대가 이어지고 그 뒤에는 북한의 경비 초소가 줄지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 지역은 감시가 철저하지만 이번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고 현지군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제식 군복을 입고 있었고 몸에 피를 흘리며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열상 감시 장비 TOD 화면에 찍힌 모습은 명확했습니다. 총탄을 맞은 흔적, 그리고 등을 쫓는 섬광, 북한 추격조의 총탄이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조선은 즉각 상황을 보고했고 25사단 지휘소에서는 비상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전투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병사는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 철조망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남측 초소의 투광등이 그를 비췄던 것입니다. 그는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뒤쪽에서 기관총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총탄은 남측 방면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즉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5.56mm 소총 사격음이 이어지고 전방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교전은 단 3분 남짓 이어졌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군사분계선 일대는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북한 추격조는 내 철조망을 넘지 못했고 도망친 병사는 남측 경계선을 통과하며 쓰러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즉시 접근해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그는 군의관의 보호 아래 인근 군 의료시설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으로서의 절규였습니다. 북한군이 이렇게까지 추격조를 보내 교전을 감수하며 탈출자를 잡으려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경고사격 수준에 그치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환이 남측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군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군 기강 해이와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탈영하거나 명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병사도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지역은 그동안 수차례의 귀순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총격전이 동반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군사분계선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판과 같습니다. 북한의 초소와 남한의 초소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총 한 발이 잘못 나가면 즉시 전면 교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칫했다면 한밤에 탈출국이 남북한 간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우리 군은 전방 모든 초소의 사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 측에서는 교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군 감청에 따르면 북한군은 교전 직후 상급부대 애남조선군의 도발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선전 매체를 통한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추격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뒤집는 데 익숙합니다. 한편 우리 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봉쇄하고 모든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새벽에 군 차량이 급히 움직였고 군견이 투입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파주 인근 부대에 근무 중인 한 장병의 가족은 SNS를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들이 연락이 왔는데 총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현장의 긴장은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왜 언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총격은 이미 일어났고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파주의 하늘에 올려 퍼진 총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외침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세상의 어두운 침묵을 찢는 외침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파주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전방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병사들은 즉시 엎드리며 전투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통신망에는 긴급 암호가 오갔고 지휘소에서는 북측 사격 확인, 대응 사격 실시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남북한의 하늘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측의 K2 소총이 불을 뿜었고 북한의 AK 계열 소총이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전협정선은 다시 전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북한 추격조는 총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조망 바로 뒤쪽에서 은폐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탈출한 병사를 다시 잡아 북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방어선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전방관 측소에서는
야간 투시 장비를 통해 명확히 위치를 파악했고 사격 통제 하에 반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측의 대응 사격은 정밀했고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탄화는 북한군이 숨어있던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고 이후 총성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교전이 끝난 뒤 남북의 경계선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긴장의 그림자였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25사단 소속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이 짧은 총격은 현실감 없는 공포이자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탈북 병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지휘부는 즉시 상급 부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북측 추격조 사격, 대응 완료, 피하 피해 미상. 이 짧은 보고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감, 분노, 그리고 의문. 왜 북한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을 감행했는가? 왜 하필 지금인가? 이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은 늘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 할 때 이런 식의 무력 도발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향한 총구는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자신들의 병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군정보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병사들이 체제에 대한 충성보다 생존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부 균열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적 충돌이면서 동시에 심리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남북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총성이 단순히 몇 발의 탄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후군은 즉시 DMZ 인근 전초기지에 추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정찰팀이 현장 주변을 탐색하며 잔여 위협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공군의 감시정찰기가 이 지역 상공을 선회하며 북한 측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한라인은 잠시 끊겼고 양측은 무언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군 내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은 사건 이후 해당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남측의 도발로 왜곡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날 밤 파주의 하늘은 평소보다 더욱 어두웠습니다. 군의 통신망에는 계속해서 짧은 암호가 오갔습니다. 청색 단계 유지, 전방 감시 강화, 접근자 식별, 불가시 사격 준비. 병사들은 철조망 뒤편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 어둠 너머에서 언제 또다시 총탄이 날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경계는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전은 공식적으로는 단 몇 분간의 무력 충돌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분이 남긴 여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북한군 병사의 귀순, 남측의 대응 사격, 북한의 추격조 후퇴.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군사보고서 한 줄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균형이 실시간으로 흔들렸던 순간이며 남북관계에 숨겨진 진실이 표면으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파주의 초소 안에서는 전투를 끝낸 병사들이 조용히 총을 닦고 있었습니다. 총열 끝에 남은 화약 냄새가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켰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군인의 자부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성은 단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지켜낸 대한민국 군인의 신념이었습니다. 총격이 멈고 파주의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을 때 현장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남측 병사들은 쓰러진 북한군 병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군복은 총탄 자국으로 찢겨 있었고 왼쪽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를 즉시 들것에 실어 군용 차량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 도중 그는 짧게 눈을 떴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메아리처럼 남았고 차량 안의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총상은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그보다 더 주목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심한 탈진과 공포 속에서도 그는 끝내 귀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와 상관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실제 군복무 중인 정규군 병사임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군은 즉시 그를 보호 대상자로 지정했고 국가정보원 요원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이후 그는 비밀리에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군 내부 보고에 따르면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내부의 심각한 식량난과 부패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상급 간부가
병사들의 식량을 빼돌리고 군복을 팔아 사적인 이익을 챙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또 명령을 어기면 공개 처형당한다. 며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북한 체제의 붕괴 조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의 말 한마디가 북한 내부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보도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분명 중대한 사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 며 신중론을 제기했고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은 대외관계가 불안정하다며 언론 공개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엠바고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생명인데 왜 숨겨야 하는가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군이 북측 초소를 향해 도발적인 사격을 감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교전을남 측의 무력 도발로 규정하며 남조선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는 정작 자국 병사의 귀순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곧 체제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선전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심리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북한 방송에서는 남조선군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발언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언사는 내부 결속을 위한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들의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체제에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체제 붕괴의 신호입니다. 한편 남측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군 출입처를 통해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보안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고만 답했습니다. 심지어 파주 지역 주민들이 들은 총성에 대한 기사조차 확인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입을 막고 진실을 가리는 행위는 결국 더 큰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귀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붕괴와 남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한쪽은 진실을 숨기려 하고 다른 한쪽은 진실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의 총성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총성의 의미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탈북 병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향해 달렸고 그 자유는 이제 대한민국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덮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 남북한이 총격을 주고받았는데도 아무 설명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 실패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SNS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나?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사건을 왜 감추는가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신 익명의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다. 북측의 단순한 오발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25사단 병사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교전이었다. 오발이라면 그렇게 긴 사격이 이어질 리 없다. 이 말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퍼져나갔고 결국 언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일부 독립 언론이 파주 총격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곧 삭제되었습니다. 기사 삭제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순간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정부가 입을 닫을수록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또 귀순, 25사단 실탄 교전, 군이 사건 은폐 중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당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방부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군 정보사령부는 우리는 보고를 올렸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안보실은 군이 상황을 과장했다고 맞섰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진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파주 전방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은 그날의 총성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미묘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은 이미 위성 감시를 통해 교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비공식 접촉 중 발생한 남북 교전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상하다, 한국 언론만 조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침묵은 결국 국제사회에도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판단에 묶여 있는가?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안보보다 이미지 관리가 우선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피하려다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총성이 울렸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정치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파주 인근 부대에서는 병사들 사이에 이상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진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총소리가 멈춘 자리에는 묘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퍼져나가며 국민들의 의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결국 이 사건은 남북관계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란 단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거짓된 침묵 위에 세워진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파주의 총성이 울린 날, 대한민국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변화.